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반입니다.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, 좋은 여자의 역설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, 이 좋은 여자라는 단어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? 현대사회에 들어서 굉장히 유니크해진 그런 느낌이 있고, 그리고 내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은 패턴으로 이렇게 돌고 돌아. 그래서, 어바님은 비혼주의자예요? 이러면, 아니요, 나 비혼은 아니고, 뭐, 이제 와서 뭐,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긴 있고, 딱히 불만도 없지만, 근데 좋은 여자를 만나면 언제든지 결혼할 용의가 있다.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? 좋은 여자가 형이랑 왜 결혼을 해요?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. 마찬가지로 뭐 똑같이 여러분들 연애를 하더라도 좋은 여자랑 연애하면 뭐 결혼하면 되지 않냐? 좋은 한국 자유도 많다.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한국 자유가 왜 날 만나요?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고 도는 그런 무한치크미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, 근데 오늘은 이 좋은 여자의 역설이라는 주제잖아. 이 역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, 그리고 저는 비교적 이 패턴에 해당되는 사연을 조금 많이 봤어. 내 유튜브 구독자 중에서도 굉장히 많았고,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 얼마 전에 내가 블라인드에서 본 글인데 30대 중반이 돼서 내가 썩었다는 걸 알았다는 글이야. 그래서 뭐냐면 30살에 26살 여자친구 만나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다퉜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나는 집에서 뭐 이렇게 해주는데 여자친구 집은 또 그렇게 잘 살지도 못했고 지원을 못해주고 다행히도 노후 준비는 잘 돼 있었는데 나름 그래도 여자가 2년 반이라면서 자취도 하고 그런데 6천을 모아서 엄청 많이 모은 거잖아. 근데 나중에 자기도 살아서 나와서 살아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대단한 걸 알았는데 근데 그때는 몰랐던 거지. 그래서 뭐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이 식비 주거비 다 해주시고 돈 들어갈 게 없다 보니 그거밖에 못 모았냐 이러면서 여자친구한테도 모진 말도 많이 했고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최악의 남자였다는 거야. 그래서 아무튼 뭐 결국에는 그때도 여자친구는 서울 뭐 전세든 경기도 자가를 매매를 하든지 해서 작게 시작해서 키우자라는 입장이었는데 근데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입장이었지. 그래서 야 우리 집은 보태주는데 왜 너네 집은 안 보태주냐. 결국엔 이 간격을 못 좁히고 2개월 뒤에 헤어졌고 지금 30대 중반이 되는데 저 정도의 여자를 못 만나고 있는 거야. 그래서 연애하면서도 오빠가 최고라고 솔직히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내가 해주는 요리가 최고라고 오빠가 결혼해서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내가 다 지원할게 라고 말하던 여자친구는 그때 그 여자친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자기는 돈 몇 푼에 평생 최고의 인연을 잃었다라고 말하는 요런 글이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이걸 보는 블라들의 반응은 그거야. 야, 저런 자여가 26살에 흔치 않을 텐데 너무 아깝다. 그리고 그러게 자취하면서 26살이 6천이면 지금은 한 억 단위 그냥 넘겠네. 후회하고 있겠네. 그리고 가장 좋아요가 많은 댓글 중에 하나가 잃어봐야 소중함을 아는 듯. 에휴 왜 그랬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그 와중에 뭐 어떻게 6천을 모았냐 연봉이 높냐 하니까 그때 연봉이 5,200인가 그랬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야 이 여자가 20대 중반에 연봉 5,200이면 도대체 뭐지? 하이닉스 다니나? 뭐 이게 엄청나게 좋은 대기업 생산지 그런 거 있지.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난 이 글이 좀 눈에 들어왔어. 애초에 사람은 급이라는 게 있음. 너는 애초에 그 여자를 만날 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놓친 거고 이제 옳게 된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. 그래서 이거 레알이다. 어떻게 같이 살았어도 그때의 글쓴이는 그때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어차피 오래 못 만난다. 그 깜냥으로는 인연이 거기까지인 게 이제 깨닫고 다음 인에게 더 잘해주면 될 거지만 결국에는 글쓴이는 과분한 여자를 만났던 것이다라는 요런 이야기가 있었거든. 그래서 그 뒤로도 다시 연락해봐. 그러니까 전 여친은 너 같은 거 있고 이미 좋은 남자 만나고 있지 라고 얘기하니까 그 밑에서 그래 다른 남자는 개이득이겠다 잘 헤어졌다 이런 거 다들 이제 막 야루고 있더라고. 그래서 그 와중에 한국은행 다니는 형이 그 여자 결혼했어 그러니까 작년에 했더라 라고 하니까 그 밑에 그렇겠지 못할 리가 없지 라는 글이 올라왔거든. 그래서 나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좀 생각보다 많이 겪는 딜레마거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자가 이런 경우가 조금 많은 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유튜브 구독자 중에도 있었어. 그래서 그 자주 언급된 사람 있잖아. 연봉 6,600의 남자 이상이라고 있잖아. 그래서 내가 보기엔 여자친구 되게 괜찮은데 하루는 와서 그런 거야. 뭐 이상한 거 배워갖고 여자친구 제가 며칠 잘 지내서 이제 쇼 쳐야 돼요 이래가지고 막 일부러 울리고 이상한 유튜버한테 이상한 거 듣고 와갖고 막 그거 다 하고 결국에는 헤어졌거든. 결국에는 헤어지고 내가 그때 했던 게 야
너는 평생 그 여자 그리워할 거라고 내가 듣기엔 되게 착했단 말이야. 간호사였는데. 그래서 뭐 너한테도 근데 그 여자한테 잘 된 거 아니냐? 너는 너 나름대로 맞는 걸 이제 잃어버리고 사람은 원래 모든 걸 없잖아. 그러니까 그 강철의 연금술사 보면 등가교환이라는 법칙이 인간은 어떤 걸 잃어버리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다. 이게 기본적인 법칙이거든. 그러니까 너는 그걸 잃었으니까 얻었고 그 여자친구는 너라는 지옥을 경험했으니까 다음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면 분명히 좋게 될 거라고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. 근데 요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. 다들 좋은 여자가 왜 만나요? 라고 하는데 네 옆에 있는 여자가 좋은 여자인데 네가 그걸 몰라요. 네가 그걸 몰라요.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본 것 같아. 특히 그리고 이게 특히나 남자들한테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는 여자들은 그래. 여자들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한테 내가 별로였던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굉장히 좋은 남자였구나라는 것들을 어떻게 아름아름 알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아. 일단은 가장 큰 게 기회적인 비용들이 굉장히 많잖아. 많이 만나고 남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연애를 한 게 별로 어렵지 않고 그리고 보통 여자들이 조금 이쁘잖아. 그러면 항상 대기 인원들이 대기를 타고 있어가지고 연애 텀이 굉장히 짧아.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게 되면서 뭐 너무 많이 만나고 너무 많이 헤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 가운데 남자를 보는 눈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들은 있거든. 이 남자가 어느 정도의 남자인지 그 눈은 분명히 길러지는 게 있단 말이야.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한테 맞고 안 맞고 이런 걸 파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나고 나서도 아, 저 남자가 좋은 남자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남자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되게 부족한 거지.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여자가 좋은 여자인데도 좋은 여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. 왜냐하면 나는 경험치가 없고 얘가 처음 만났는데 이게 기본값이 되어 버리면 다 이런 줄 알고 있거든.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냐면 그냥 말 그대로 난 이걸 약간의 랄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보통 여자가 랄지를 보통 많이 피는데 또 여자가 랄지를 안 피잖아. 그럼 또 남자가 랄지를 펴. 여자가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잘해주고 그러잖아. 그러면 남자는 그게 또 당연한 줄 알고 약간 좀 기고만장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. 이게 어떻게 보면 연애 경험이 좀 많이 없을 때 일어난 일들이거든. 다 그런 줄 알아. 그러다가 이제 틀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아니야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라고 했는데 안 오거든. 안 오거든. 안 온단 말이야. 그리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결혼의 성공률이 가장 높을 때는 그래도 여자들은 20대 중반 때 그때 가장 높게 나오게 돼 있어. 그리고 그때 여자들이 나름 이제 그런 로열티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나름 충만된 상태고 30대가 넘어가면 말이잖아. 다들 이제 간만 보고 있단 말이야. 한 달이 당구고 한 달이 뺄 준비되고 있고 더 힘들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오게 되거든. 그래서 결국에는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지.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남녀 관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저는 항상 짜잘하게 잘해줘라.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선순환이 되는지 지켜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선순환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 그런 줄 아니까 당연한 줄 알면 감사함을 못 느끼거든. 그래서 약간 기고만장해지는 남자들의 이야기도 저는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여자 경험들이 많지 않은 사람들 중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. 다 그런 줄 아는 거야. 경험이 없으니까. 그래가지고 결국엔 그렇게 딱 헤어지고 나면 그 여자는 결국엔 또 좋은 사람을 또 찾아가게 됩니다. 그게.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.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좋은 여자의 역설이야. 좋은 여자가 우리를 왜 만나요? 라고 하지만 정작 네 옆에 있는 여자가 좋은 여자일 수 있다는 거를 우리는 간과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경우가 조금 되거든.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험치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. 요새 연애를 잘 못하잖아. 근데 내 옆에 있는 여자가 좋은데 이걸 좋은 걸 모른다니까 이걸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양이 목에 방울다리 같은 느낌이 있지만 근데 내가 말한 것처럼 짜잘하게 잘해줬을 때 서로 아 오빠 좋다 고마워 이러면서 뭔가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관계잖아. 그러면 굉장히 좋은 관계라는 거야. 그거는 정말로 좋은 관계거든. 그리고 여자가 고마워 미안해 이 두 마디만 제때제때 박아도 상위 10% 미만이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요. 고마워 미안해 이 두 마디. 고마워는 상대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안해 말은 또 죽어라 못하거든. 근데 내 여자친구가 미안해란 말을 잘 박는다 그러면 10% 미만이라는 걸 일단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. 알았지? 보통은 안 그래. 오빠 그래 그건 내가 잘못했어. 근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? 이러면서 오히려
어떻게든 막 과거 이야기 다 끄집어내가지고 기싸움하고 이런 열 태반입니다, 그게.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가 부디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,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여자가 충분히 좋은 여자일지도 모른다.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리고 그 여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거에 대해서 거듭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땡큐!